안녕하세요. 이제는 33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트 3의 공판, 거기에 챕터 3입니다. 소송행위. 여기에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부터 나가도록 합니다.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에 관련해서 두 페이지에 걸쳐서 실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요거는요, 책을 읽지 마시고요. 칠판에 제가 설명드리는 걸 단순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는 시험 문제 거리가 요즘엔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칠판에 제가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먼저 소송행위가 뭐냐 하는 거 그걸 설명드릴 텐데요. 소송행위라는 거는요, 이거를 정식으로 설명드리면 소송행위는 형사소송 절차를 조성하는 개개의 행위로서 형사법상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송행위는 형사소송 절차, 형사소송 절차를 조성한다는 건 만드는 행위다. 이렇게 하면 돼요. 만드는 행위. 그 뭐 일정한 효과가 만드는 행위로서 일정한 효과가 발생한다. 길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소송 절차를 만드는 행위로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네, 그러면 됩니다. 소송 절차를 만드는 행위로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그러면 보세요. 이 구체적인 사건을 한번 예를 들면 갑이 A를 모욕한 사건이라면, 자, 이 A는 피해자로서 고소권자가 된다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이제 모욕죄는 친고죄예요. 친고죄의 경우에는요, 피해자 같은 고소권자의 고소가 필요합니다. 이 수사 절차에서 고소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검사의 공소 제기가 필요하죠. 검사 또는 공수처 검사의 공소 제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면 이제 공판 절차로 넘어가잖아요. 여기 공판 절차. 여기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우리는 검사의 공소제기 시로부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를 공판 절차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공소제기되면 공판 절차에서 법원이 공판기일을 열어서 소송 조건이 갖춰져 있는 사건은 공판기일을 열어서 유무죄 판단을 한다 그랬죠. 유무죄 판단을 할 때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입니다.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죠. 증거 신청이 있어야 돼요. 증거조사 해달라 신청. 그러면 당사자가 증거조사 신청을 하면 법원이 증거조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법원에서 뭐래요? 판결을 선고한다고요. 자, 1심에서 판결이 선고됐다. 1심 유무죄, 유죄,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그러면 2심에 항소할 수 있죠. 2심에서 유무죄 판결이 선고되면 3심에 상고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항소, 상고를 합쳐서 상소라고 한다 그랬고요. 이 상소 제기를 누가 하는 거예요? 검사, 피고인 이런 당사자가 상소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소 제기를 안 하고 1심에서 끝날 수도 있고요. 왜? 당사자가 상소 제기하고 안 하고 그런 자유니까. 그러면 검사, 피고인 측에 모두 상소 제기, 항소 제기가 없었다. 그러면 1심에서 끝나요. 확정되는 거예요. 그건. 그러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 절차로 넘어간다 그랬고요. 항소를 했다 2심에. 그리고 2심에서 여기서 끝날 수도 있죠. 상고 제기 안 하면 끝나요. 그런데 2심에서 상고 제기를 했다. 당사자가 상고 제기했다. 그러면 3심 계속되죠. 그래가지고 상소심 절차가 끝나면 어때요? 상소심 절차가 끝나면 재판이 확정되죠. 그러니까 상소심 절차는 상소심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당사자가 상소 제기를 어느 한쪽이라도 하면 상소심 절차가 진행되지만 둘 다 안 하면 상소심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당사자가 상소 제기하고요. 나중에 이제 상소심 여기서 판결이 선고되고 대법원까지 갔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확정되죠. 만약에 2심에서 끝났다 그러면 2심에서 확정되죠.
어쨌든 1심이건 2심이건 3심이건 재판이 확정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집행하는 절차로 넘어간다고요. 형벌을 집행하는 절차. 여기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하는 절차로 넘어가는 거예요.